여러분, 노동자 120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노조가 지켜준다던 일자리가 한 번에 날아간 것인데 한국-GM 세종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노동자들은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와 해고를 규탄하고 있고 일터 앞 주차장엔 어느새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아예 폐업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노조 설립 이후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을 예고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GM 측 관계자가 파업하면 초치는 행위 똥볼 차는 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 업체는 20년 동안 한국-GM 물류를 맡아온 곳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주어진 물량을 꾸준히 처리하며 버텨온 회사였죠. 그런데 작년 7월 이 하청업체에 노조가 새로 생겼습니다. 노조가 생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패턴이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노조 설립, 임금 협상 결렬, 파업 예고, 그리고 계약 종료, 폐업, 집단 해고. 기업의 선택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조 갈등까지 겹치면 기업이 굳이 여기서 계속 버텨야 하나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결국 기업은 계약을 끊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노동자들 뿐이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 소문만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폐업을 선언했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일하던 원청이 왜 하필 그 시점에 계약을 끊었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노조와의 갈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이미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를 내년 2월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망 축소, 인력 재배치, 비용 감축. 한국 시장에서 점점 발을 빼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기업 눈엔 한국 시장이 이제 기회보다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노조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대기업 갑질, 원청 책임, 고용 승계. 하지만 갈등이 커질수록, 파업이 잦을수록, 대립이 날카로워질수록 기업이 남아있을 이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왜 매년 파업 점거농성 뉴스가 터지는 나라에 굳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버텨야 할까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려하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노조 탄압 프레임이 씌워지고 정치권과 특정 언론이 달려와 악한 기업 vs 선한 노동자 구도를 만듭니다. 기업은 말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떨어집니다. 노조는 투쟁의 상징을 하나 더 얻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일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그 상징이 밥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원인을 거꾸로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떠나는 이유를 의지 부족으로 포장하고 정비센터 폐쇄를 수익성 악화로만 말하고 폐업을 불가피한 종료라고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왜 수익성이 악화됐는지, 왜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과격한 투쟁 문화, 경직된 노동시장, 치솟는 인건비, 빈번한 파업. 이런 얘기를 꺼내면 바로 재벌 편 들지 말라며 입을 막아버리니까요.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기업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노조는 정부 보고 책임지라며 시위하고 일자리와 미래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진짜 화가 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조 간부, 정치인,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또 하나의 투쟁 이벤트처럼 소비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SNS엔 연대 방문 인증샷을 올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이 120명,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자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기업을 불러들이는 문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말할 사람들 나올 겁니다. 외국 기업은 믿을 수 없으니 더 강한 노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강한 노조가 누구의 일자리를 먼저 날렸는지 이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GM 세종 물류센터 사태는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노조가 답이라며 만든 구조 속에서 정작 가장 먼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하청 노동자들이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기업과 노조의 대립 속에서 정말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인형 구호 뒤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업을 무조건 악마로 만들고 노조를 무조건 성역처럼 떠받드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이런 뉴스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하나만 봐도 일자리의 운명을 누구 손에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